밖에서도 밤에도 능력이 있다니까. 태국록이라서. 근데 중요한 거는 둘이가 취향이 맞아야 돼요. 이거는 뭐 경제적인 뭐 이런 것도 중요한 거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 맞아야 돼요. 밤에. 자, 그러나 태공이라 부부관계가 남다른 것이 있더라. 이게 그 말이에요. 남다른 것이 있더라. 취향이 맞아야 된다니까. 태궁 속에 든 안명합이 되니 부부관계에서 태궁 속에 태궁 안에 관이랑 안명합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어쨌든 성적 취향이 잘 맞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땡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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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있죠. 자, 또한 일지궁 속에 상관이 함께 있어. 자, 궁 속에 관이랑 함께 이제 상관이 함께 있으니까 혼전 임신이 많은데 결혼으로 연결되면은 문제가 없죠. 애 가져도 뭐 결혼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그렇지 않으면 결혼으로 연결이 안 되면 태궁이니까 만나고 헤어지고 이게 있거든. 그래서 아기가 어떻게 헤어지면 그래서 낙태로 이어지는 거죠. 어쨌든 태궁이기 때문에 태궁으로 들었기 때문에 태궁으로 들었다 그러면 여자들은 무조건 유산 낙태. 그리고 정상적으로 결혼해서 임신했다 하더라도 항상 몸가짐 조심해라. 애기 가졌을 때. 태기 때문에. 태는 잉태도 잘하지만은 낙태도 잘하는 거예요. 낙태가 잘 된다는 건 뭐예요? 일단은 잉태를 해야 낙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귀인이면서 태궁록자이기 때문에 초혼에 실패한다 하더라도 결국에 귀인이 되는 남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게 되더라. 남성의 경우 자녀가 귀인이더라. 자녀가 관이, 그죠? 관이, 자녀가 귀인. 그래서 잘생기고 똑똑한 자녀를 얻더라. 그리고 천을 귀인이기 때문에 자녀를 낳고 나서 뭐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승진을 한다든지 내 일이 잘 되는 거야. 일이 잘 풀리고. 또 남자 여자 모두 이제 직장에서 관이니까 근면성실한 사람들이다. 관이 록이면은 근면성실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남이 보든 안 보든 자기 맡은 책임은 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능력도 인정받고 승진도 한다. 관이 귀인이라 직장 운도 있다. 그래서 직장 운이 있다는 거는 직장에서 어떤 상사라든지 이런 뭐 동료의 도움이 있더라. 거기서도 보이지 않는 천을 귀인이기 때문에. 또 이 관 안에 뭐 임수랑 합을 하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여자한테는 이게 관이지만은 남자라 하더라도 이 안명합하는 이 모습은 뭐 이성을 또 나타낸다 그랬죠. 그래서 직장 생활하는 속에서 뭐 결혼하는 사내 커플이 많더라. 또 사내 커플, 사내 연애가 또 정해졌죠. 남자보다는 특히 여자가 더 있겠죠. 관이니까. 남자도 있어요. 회사에 미스김, 그죠?
리셋은 안 됩니다. 자, 태궁의 자 생이죠. 간목은 진짜 록 놓고 생 놓고 아 진짜 부럽다. 그죠? 자 248페이지죠. 정해일주 인성 간목은 생에 놓여서 태궁생자. 인성이 생을 받아 똑똑하더라. 인성이 장생을 받으면 똑똑하죠. 또 이 록을 놓은 관성이 또 그죠? 생을 해주잖아요. 수생목을 해주잖아. 그래서 이 사람은 공부로 출세하는 공부를 해서 관을 좌지우지 관을 잡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부해야 되는 사주는 사실은 어릴 적 부모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릴 때 공부하지. 커서 하나? 커서 하는 거는 그죠? 그냥 내가 어떤 취미생활처럼 하는 거고 만학도 사실은 나이 40, 50에 공부해가지고 그걸로 해가지고 내가 뭐 어떤 학계에 뭐 큰 뭐 어떤 뭘 된다든지 출세에 그런 건 아니잖아 솔직히 그죠? 10대, 20대에 공부하는 거지. 그러니까 부모님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 환경이 중요하다는 거죠. 가정 환경. 그때 이미 뭐 어느 정도 결정이 다 그렇지만 인성이 태궁생이라 태궁생이잖아요. 모친의 덕이 있어 모친의 사랑을 받고 경제적인 도움도 받고 정려 상속도 받더라. 태가 좀 그런 기운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일지에 재성태를 낳았다 그러면 부모님한테 유산 상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태를 놓은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똑똑해요. 재성태건 관성태건 뭐 간에 태는 똑똑합니다. 태를 놓은 사람들이. 그 인성이 태궁속 생이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정려상속 뭐 대개 모친의 덕이 자 있는 경우 있더라. 그래도 여기 이제 내가 그렇게 쓰진 않았구나. 그게 이제 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건데, 그래도 이게 그건 있어요. 관도 그렇고 인도 그렇고 이 태궁 속에 든 거잖아요. 태궁. 그래서 태의 영향을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태 안에 뭐요? 지금 생이 들어있고 록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될 수 있으면 좋은 말만 쓴다고 이런 것 같은데. 자, 관도 직장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록으로 좌했기 때문에 종행 것보다도 좌가 훨씬 더 잘 나타납니다. 현실에서. 또 근면성실하고 또 이렇지만은 그래도 태궁속이니까 직장이 어때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뀔 가능성이 많죠. 직장 일을 못해서 바뀌는 게 아니고 직장 일 근면성실하고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태기 때문에 태는 뭐 절을 함께 동반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깜빡깜빡 켜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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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짝이는 거 아닙니까? 그리 되기 때문에 직장이 변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직장 이동이 있다. 마찬가지로 인성도 내가 참 공부 열심히 이래 되는 그거임에도 똑똑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태궁속이니까
공부가 하는데 뭔가 좀 하더라도 좀 이렇게 어렵게 중단될 위기가 중간중간에 있더라는 거죠. 그렇더라. 실제로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이런 경우에도 불구하고 중단되는 경우도 많고, 또 공부를 해가 이래 하더라도 환경이 거하지는 않아서 내가 좀 뭔가 하여튼 중단될 위기 속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런 속에서도 불구하고 내가 공부를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관인상생하고 관이 록의 귀인이라 열심히 공부해서 명예를 얻게 되는, 어렵더라도 뭐 공부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공부해야 돼. 돈 따라가지 마. 공부해야 돼. 미리 알면 그러면 되는데, 그죠? 가정 환경이 어려우니까 나는 일찍 돈을 벌래요. 일을 할래요. 여기는 돈을 벌려면 공부를 해야 된다니까. 나중에 들어보면 훨씬 그게 돈이 공부해야 돼. 자, 관이 록의 귀인이라 열심히 공부해서 명예를 얻게 되더라. 관인 상생하면서 관이 록으로 들고 천을 귀인이기 때문에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명예를 얻게 되더라. 공직에 근무하거나 교육계에 근무하는 사람이 많고 직장에 성진 운이 있어 고위직까지 또 오르더라. 근데 그런 과정이 물론 이제 천의 도움도 있고 이렇지만은 태라는 특성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파죽지세로 쫙 추세 가도록 하고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어려운 위기들은 분명히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서 나타난다. 근데 그 순간 버티면 돼. 태는 사실은 절이 아니기 때문에 태는 버티면 돼요. 버티면 돼. 그럼 다시 그냥 만회가 된다니까. 관인상생하고 자 여기 읽은 거네. 자 그럼 밑에 정해일주에게 인성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관을 생해주는 동시에 상관을 제어하는 거죠. 그래서 정해일주는 인성이 실질적인 용신, 이게 관성을 깔고 있지만은 이 관성을 잘 쓰기 위해서는 사실은 인성의 역할이 중요한 거죠. 얘 없으면은 상관이 쳐버린다니까, 관을. 천을 귀인을 못 쓴다고, 발휘를 못 한다고. 상관. 내한테 상관 기질이 강하면 강할수록 나는 천을 귀인을 못 쓰는 사람이에요. 정해일주에게 인성은 중요해요. 이거 읽었고, 해서 학창시절, 공부에 매진하고 살아가면서 고민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인성이 중요하더라.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조언이나 도움을 요청하면은 어머니께서 도움을 주고 올바른 길을 알려줄 것입니다. 인성은 또 어른, 상사 이런 의미도 있죠. 또 예를 들어서 할머니가 나를 키웠다. 예를 들어서 친할머니가 나를 키웠다. 그러면은 친할머니면은 식상이잖아요. 식상. 상관이잖아요. 식상이거든. 인데 인성으로도 봐도 무방하더라. 인성은 나를 키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엄마가 돌아가셨어. 내 어릴 때. 아니면 부모님이 헤어졌어. 이혼했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태궁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할머니 손에 키워졌어. 그럼 인성이 누구예요? 실질적으로 인성 역할을 하는 게 할머니죠.
해서 그래서 어머니한테 좋은 도움을 요청하라. 그리고 어머니가 길을 알려줄 거다. 근데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거, 내가 임신했을 적에는 뭐 오래 같이 있는 거는 좀 안 좋을 수 있다. 애한테. 관과 인생이 록생을 얻어 좋은 흐름으로 간다 해도 태궁에 놓여 단절의 영향은 있기 마련이지만은 귀인에 놓인 태궁이기 때문에 단절이 된다 해도 곧바로 좋은 인연으로 다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버티라고. 버텨요. 그리고 또 태라는 글자도 그런 게 있고. 자, 정화일간은 태를 볼 때 가장 귀를 누리게 되고, 정화는 태를 반긴다는 거야. 일간 중에서 유독 정화만, 다른 일간들은 안 봐. 10간 중에서 정화 얘 하나만 뭐 태를 좋아해. 태를 좋아해. 왜? 별이기 때문에. 더구나 인성은 생까지 받았으니 모친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태궁생이 모친이 본인이 이렇다는 말도 되고 공부하는데 또 모친 인성이니까 모친이 똑똑한 분이에요. 예쁘고 그런 분이다. 그래서 모친의 덕이 있고 공부와 명예가 빛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정해일주는 첫째도 둘째도 공부로 나가야 한다. 반짝인다. 그렇죠? 하지만 여기 쓰진 않았지만 항상 그 태는 뭘 포함하고 있다? 절을 끊어지는 거. 유념해라. 이거 뭐라 좀 했잖아. 응? 버티라고. 그죠? 단절이 된다 하더라도, 절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곧바로 다시 연결된다. 좋은 인연으로. 그러니까 다시 태로. 그러니까 태라는 거는 절과 생의 기운이 반복 교차를 하는 거거든. 반복을 하는 거거든.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되니까 버텨라. 자, 그 다음에 무토, 상관. 태궁에 상관은 어떻게 돼요? 절이다. 태궁절이니까 아이는 어떻게 힘들게 갖겠구나. 힘들게 아이를 그죠? 가진다. 귀한 애다. 정해일주 여자가 낳은 애는 귀한 애다. 그죠? 정해일주의 상관무토는 절의자에 태궁절자. 자, 관은 관록이죠. 인성생이죠. 또 관인상생하지. 반면에 상관은 힘이 약하구나. 자. 그래서 상관은 절의자에 좌해서 정해일주는 개인 장사보다는 직장 생활이 맞죠. 그리고 개인 장사가 아니고 이게 인성으로 상관을 제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전문직은 머리를 쓰는 거죠. 전문직은 내 지식을 활용하는 거. 지식, 자격증 이런 걸 활용해서 그죠? 말빨이라든지 뭐 어떤 서류를 왔다 갔다 하고 부동산처럼 상관폐인이 공인중개사도 많아요. 왜? 상관, 말, 인성, 자격증, 정, 문서 이거거든. 그래서 부동산도 관련이 많다. 그래서 비상한 머리로 전문 자격증을 따서 전문직으로 나갈 수도 있다. 정해일주는 땀 흘리는 노동보다는 이 사람들은 공주 왕자라니까. 그래서 대접받으면서
지식과 전문성을 이용해서 이제 돈을 버는, 활용해서 일을 하는 그런 게 맞다. 의학, 교육, 연구직 이런 쪽으로 또 사람들이 많다. 여자의 경우 상관이 태궁절에 놓여 있어 낙태, 유산 항상 다른다, 그죠? 그러니까 아이를 갖더라도 뭐 어렵게 아이를 출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를 임신하는 것까지는 되는데 이제 유산으로 간다든지 낙태를 한다, 이리 갈 수가 있다. 이 애를 출산하기까지. 그러니까 몸가짐, 이제 결혼해서 이제 임신하면은 몸가짐을 잘 하고 주의하고, 또 특히 정신적인 거. 아이가 자라면서 병치레를 자주 하거나, 아이가 자라면서 병치레를, 태절로 가기 때문에 병치레를 좀 자주 한다. 그리고 커서 아이가 또 이렇게 멀리 유학을 떠나서 절이기 때문에 떨어져 사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랑 떨어져 사는 경우도 많은데, 얘가 이제 학교를 멀리 진학을 해서 그런 경우면 좋은 거죠. 괜찮은 거지. 자, 상관이 절에 놓여서 힘이 없죠. 상대적으로 인성에 비해서. 인성은 생의 로개로부터 또 생을 받잖아요. 본인도 생이고. 그래서 이게 그걸 하는데 얘는 절에 놓여서 힘이 없으니까. 내적으로 힘이 없죠. 그래서 이제 여자분들은, 그죠? 자식이랑 뭐 좀 불리함이 있죠, 인연이.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유학 보내는 거, 애를. 오히려 그게 더 낫다는 거예요. 애한테, 나한테도 좋고. 그래서 집 가면 학교로 보내서 얘가 뭐 기숙사 들어간다든 하숙을 한다, 이런 것도 괜찮다. 오히려 그게 더 좋을 수 있다. 아니면 굳이 이렇게 한 집에서 산다 그러면 뭐 애 사생활에 너무 간섭하지 마라. 그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고,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게끔 놔둬. 절이기 때문에 그래, 절이기 때문에. 안 그러면 애 가출한다니까. 일지 궁속에 정관과 상관이 함께 동조하고 있어 연애 결혼이 많고 선 임신 후 결혼의 양상도 보인다. 일지 궁속에 인성도, 아까 했던 얘기인데 또 했네 내가. 자, 인성도 같이 있으니, 그러니까 일지 궁속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자다 그러면은 뭐 남편, 궁이거든. 일지궁은 내 집이거든. 내 집안에 남편 당연히 같이 사는 거지. 자식 당연히 같이 사는 거죠. 여기 근데 중간에 누가 있어? 우리 엄마가, 친정 엄마가. 그래서 정일주는 효녀예요. 왜 효녀라는 거예요? 나중에 친정 엄마를 모시고 살 수도 있다니까. 친정 엄마를 모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효녀라는 거죠. 그다 계속 모시고 살진 않아. 왜? 태궁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 후에 어머니를 모시고 살거나 어머니와 가깝게 지내는 경우가 많더라. 남자의 경우에 우리 엄마죠. 그죠? 인성이 어머니, 요는 누구예요? 장모죠, 장모, 상모. 상관은, 식상은 장모가 되죠.
같이 있잖아요. 같이. 우리 엄마랑 장모가 같이 있어. 근데 사실 거그라는 관계잖아요, 뭐부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모습이에요? 사돈끼리 사이가 좋아요, 나빠요? 좋지 않다는 거죠.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거든. 누가 잘해야 돼요? 내가 잘해야 되죠, 중간에서. 처신 잘해라고.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은, 이제 결혼 후에 처가와 갈등이 또 고부 갈등으로 번지고, 그래서 이제 결혼 생활에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처신을 잘해야 된다. 우리 엄마랑, 자, 가뜩 알아, 처신 잘해라. 만약 운에서 사화가 와서 충을 한다면 인성 간목이 잘려나가니 사에 충을 하면은 상관무토가 정관해수를 제관 상관경관. 그래서 직장 문제 또 가정에도 문제가 생기더라. 사해충이 일어날 때. 왜? 사중경금이 뭘 쳐요? 간목을 치잖아요. 사화의 중기가 경금이잖아요. 해는 중기가 간목. 그러니까 중기끼리 부딪히면은 간목이 깨지니까 이 간목이 깨져버리면 문제가 토극수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내 관도 인성이 깨지면 관이 깨져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직장과 가정에서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그런 운에는 특히 조심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종을 해야죠. 인종합시다. 그러면, 자, 우리가 이 들어앉은 거는 전부 양의 글자만 들어앉았다, 그죠? 사랑의 해는 그렇잖아요. 근데 인종은 엄의 글자를 인종을 하죠. 왜? 얘랑 짝을 맞춰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신해라는, 우리가 육식갑자에서 신해는 있어도 경해라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짝을 맞춘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경금이 아닌 신금을 가지고 인종을 하는 거죠. 자, 재성이다, 신금은. 태궁은 같이 가는 거고, 신해는 뭐게? 이게 도화예요, 욕이에요, 욕. 욕을 놓으면은 도화니까 이제 잘생겼다, 이런 것도 되고, 또, 어린애 같은 구석이 있죠. 욕이기 때문에. 욕으로 요는 인종한다. 자, 정해일주는 재성신금 욕으로 인종돼 태국 욕종합니다. 재성이 욕에 놓여. 자, 정해일주는 점장구 선비 같은 사람이지만, 자, 돈이 욕으로 인종하니까 욕은 또, 요것도 되죠. 요 마음 심자 써도 들어가서 욕심욕이죠. 욕심이 있다는 거. 돈 욕심이 있어. 점잖지만은 속에는 돈 욕심도 많아. 조금 있는 게 아니고. 돈에 대한 욕심은 큰데 관인의 힘 때문에 안에는 관인을 품고 있는 사람. 그래서 내색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상관이 절에 들고 재성은 욕에 놓여. 아까 뭐요? 상관은 내가 열심히 일하는 그래도 그런 모습인데 식상은 절이잖아요. 안 한다는 거야 그렇게. 그거보다 뭐 근데 돈 욕심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나타나요? 한 방에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조금씩 모아야지 이게 아니고 한 방에 큰 돈을 주식, 뭐 부동산 이런 재테크에 아주 관심이 많은 사람. 한꺼번에 일확천금을 노려서 무리한 투자, 투기, 자 이런 데 빠지기 쉽더라. 그래서 힘들게 모은 돈 한 방에 훅 날려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 이제 앞에 이야기 했잖아. 돈 버는 거는 좋은데, 내가 부동산을 하고, 뭘 하고, 하는 건 좋은데, 항상 생각이 들 건 인을 다치면 안 된다는 거죠. 인간성을 상실하면 안 돼. 인정, 어질린, 인정. 응? 관인상생해야 된다고. 법을 지키라고. 원칙을 지키고.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서 돈을 벌게 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방에 다 날아간다는 거야, 결국에. 자. 어디야? 그래서 251페이지. 욕심에 비해 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힘들게 번 돈을 날려버릴 수 있고, 또 욕심에 비해 이 사람들은 돈 관리를 잘한다 못한다. 돈 관리가 좀 서툰 사람들이에요. 태궁을 나서 욕심은 많지만은 태궁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관리가 좀 잘 안 된다. 돈 관리가. 그래서 새는 돈이 많아. 또 계속 장독에다가 물을 넣는데 물이 안 차. 아무리 넣어도 물 새는 구멍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돈 버는 것도 좋지만은 관리를 잘해라. 관리를. 그게 더 중요하다. 우선. 해서 이제 그 밑에 보시고, 그러니까 정해일주는 부자가 뭐예요?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큰 부자도 많다. 응? 관인의 힘으로 다 돈을 번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문직으로 출세, 그리고 안정적인 직장 생활, 이런 걸로 해서, 알뜰히 돈을 해서 인성이 생을 받았잖아요. 요게 돈이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은. 재성보다는 인성이 돈이 되는 사람이더라. 그러니까 자격증 전문직, 그리고 부동산. 그래서 부동산 부자가 많더라. 요건 욕심, 도화, 그리고 어린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는 거거든요. 양생욕이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아이를 키우듯이 재물을 불려나가는 거죠. 재물을 키우니까. 그래서 정일주가 부자도 많아요. 부자도. 자,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는 건데, 이게 욕심이 화근이 돼서 투기라든지 일확천금을 노리고, 아니면 편법, 그죠? 탈법,
좀 어쨌든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그런 거에 일이 빠지고 이러면은 결국 탈탈 해서 쪽박을 차더라. 그러니까 주의해라. 남자의 경우는 남자의 경우는 플러스 하나가 더 있더라. 주의해야 될 게 뭐겠어요? 책 안 봐도 뭐겠어요? 재성이 욕에 지금 들었어. 태국 욕이야. 그냥 욕에 든 게 아니고 태국 속의 욕이라니까. 이성 문제예요. 그죠? 태국 욕이니까 그냥 이성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거는. 자, 이성 문제도 보통 이성 문제가 아니다. 천을 기인 일주라 잘생기고 눈이 반짝반짝, 남자도 눈이 반짝반짝. 그러니까 여자들이 좋아하겠죠. 나라도 좋아하겠다. 그죠? 그래서 이성 문제가 따라다니게 되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나는 그 이제 수욕증이 풍부지. 나무는 가만히 있으려는데 바람이 계속 나무를 흔드는 거야. 바람이 계속 부니까. 나무가 흔들리는 건 내가 흔드는 게 아니잖아. 바람이 흔드는 거지. 그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성 문제가 그래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자기 관리 잘못하면은 이게 뭐 평생 흔들리니까 결국에 어떻게 돼요? 되겠어 뭐가? 가정도 깨지고 나중에 돈도 다 깨지고 이래 되는 거죠. 응? 얼굴은 그럴싸한데 자기 그걸 잘못해가지고 이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들키든지 아니면은 아예 하지 말든지. 그죠? 자, 더구나 태궁을 놓아 땡땡땡땡땡땡땡 읽어보시고 자, 그 밑에 달라. 재성이 태국 욕에 있어 결혼 생활에 어려움이 많은데 원인은 대부분 아내한테 있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있다? 정해일주 당신한테 있다. 당신의 뭐 이성 문제, 바람기. 자 이렇게 해서 뭐 남자든 여자든 정해일주가 이 결혼 생활에 좀 태국에 좀 틱틱거리는 게 있어요. 불만도 있고. 그래도 여간에서는 이 정임 합의되어 있기 때문에 잘 안 헤어져요. 여간에서는. 그리고 이 태궁 속에 들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부부 싸움 하면은 뭐 이불 속에서 다 풀어야 돼. 이불 속에서. 그러면 다 풀려요. 해서 부부가 그죠? 속궁합만 잘 맞다면은 절대 안 헤어진다. 아무리 막 대낮에는 뭐 집어 던지고 뭐 서로 죽일 것냥 막 온갖 이제 육두문자가 막 서로 막 날아가고 막 접시가 날아가고 이래도 안 헤어진다니까. 자, 그렇더라. 그리고 만약 헤어진다 해도 그 다음에는 뭐 천을 긴 배필을 만난다. 자, 부친은 모친에 비해 인연이 약한데 인성을 생해 놓은데 반해 재성은 욕에 놓였기 때문이더라. 그리고 인성은 요 관으로부터 생을 받죠. 생. 부친이 태국 욕에 놓여 있어. 부친이 아프시거나 아니면 또 뭐 그죠? 일찍 헤어질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비견.
정화. 태궁의 태죠. 그죠? 같은 정화니까. 정해일주는 비견 역시 천을기인으로 태궁태. 그러니까 형제도 잘났어. 나만 잘난 게 아니고 내가 공주병이면 형제도 공주병 왕자병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공주병 왕자병이니까 뭐 형제 앞에서는 대접 못 받는 거야 사실은. 나도 형제 대접 안 해주고. 자, 밤하늘에 밝게 빛나는 별은 많을수록 아름답더라. 그죠? 별은 물이 지어 있어야 사실은 더 예뻐요. 멋있는 거거든. 그리고 얘를 이제 그 촛불로 보더라도 초는 한 개도 켜도 되지만은 우리 이 현실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 드라마 속에서만 있는, 그죠? 막 프로포즈 하는데 성당 같은데 촛불을 막 수백 개를 막 하트 모양으로 막 켜다 놓고 막 어쨌든 멋있잖아요. 물이 지었어요. 태양은 같은 태양을 싫어하지만은 정화는 그렇지 않더라. 자, 그 촛불은 많을수록 더 밝아지고, 그렇다. 이제 정해는 밤하늘의 별빛이요 밤바다를 안내하는 등대와 같은 물상이다. 그만큼 이타적이고 종교적인 물상이죠. 그래서 활인 지명도 돼요. 활인의 명도 된다고, 정해가. 그래서 절에 가서 절을 하든지 종교 생활을 가지는 게 본인 건강과 가정 생활에 참 좋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정화는 이런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동료, 뭐 친구 이런 사람들이랑 잘 어울린다. 어울리지만 형제라도 잘 어울리지만 요거는 이제 형제복이 있다 이러는데 같은 천을 기인이기 때문에 하지만 좀 쓰지만 이제 태이기 때문에 충돌이 있어요. 충돌이 그 깔끄러운 그게 있다니까. 태의 그 깔끄러운 그 끌끄러운 그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현침 바늘처럼 찌르는 그게 있다니까. 서로가 서로를 그런 게 있어. 하루 중 하루 중에서 해시에 뭐 달과 별이 가장 아름답게 빛난다. 그렇더라. 그리고 호수 위에 달빛이죠. 그래서 월인청강. 월인청강 너무 멋있다. 청계의 강에, 그죠? 청계의 강에 월인, 네, 참, 자, 월인, 청계의 강에 달이 비치는 거예요. 이 불교에서 나오는 불교. 우리가 윤회를 하잖아요. 뭐 믿든 안 믿든 지구가 도는 것처럼 믿든 안 믿든 우리가 윤회를 하거든요. 하지만 윤회를 안 한다는 말도 맞아요. 왜냐하면 월인청강처럼 하늘의 달은 하나잖아요. 근데 청계의 강에 달이 비치잖아요. 청계의 달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윤회하는 모습이거든요. 하지만
뭐요? 진짜는 원래 그대로 있어. 하늘에. 이 비치는 이게 사실은 가짜인 거죠. 자, 그래서 너무 이 세상에 너무 그러니까 약간 뭐라 해야 되나 세상에 약간 반발짝 떨어져서 저도 말은 이렇게 해도 저도 잘 못하는데 약간 장난처럼 살아라. 너무 진지하게 살지 마라. 그게 뭐 나를 이 세상에 족쇄를 채워놓는 그건 거예요. 이 세상은 뭐 강에 비친 달과 같다. 그게 진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굴림을 당하지 말고 사주에 굴림을 당하지 말고 인생에 굴림을 당하지 말고 세상에 굴림을 당하지 말고 세상을 굴리는 사람이 되라. 사주를 굴리는 사람이 되고 인생을 굴리는 사람이 되라.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을 굴리라는 건 뭐예요? 세상에 굴림을 당하지 말고 세상을 굴리라는 거는 사람들 착각하더라고.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서 막 출세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가져가지고 뭐 그죠? 막 세상에 막 내가 재력과 뭐 권력이나 이런 걸 이런 걸 내가 세상을 굴리는 걸로 그건 세상에 굴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을 굴리는 건 뭐예요? 그런 세상으로부터 한 발짝 비껴서는 게 이 세상을 굴리는 거라니까. 내 이야기가 절벽에서 손을 놔라고. 안 죽는다니까. 자, 정화는 해수를 만나면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정해일주는 세상에서 가장 반짝이는 눈을 가진 아름다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눈을 가진 사람들이더라. 그러니까 정해일주 분들은 사람들을 만날 때 꼭 선글라스를 끼세요. 아시겠죠? 나는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 사람들이 내 눈빛에 그냥 쓰러진다니까.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항상 이렇게 진한 선글라스를 끼고 사람을 만나세요. 자, 눈이 빛나고 아름답다. 자, 그만큼 눈은 뭐예요? 마음의 창이잖아요. 이 사람의 본성이 어떻다는 거야?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야. 빛나는 사람. 본성이. 정화의 촛불이 해수라는 물 위에 떠 있어. 언제 꺼질지. 이게, 자, 그래도 이게 물이잖아요. 그죠? 물 위에 떠 있는 모습이라서 사실은 이게 이 태의 특성을 이렇게 해서 다시 또 나타내는 건데 좀 불안한 모습이 있더라. 마음이. 약간 좀 그 불안한 그게 있다니까. 아무리 정림합을 하고 천을 긴 이런 걸 하더라도 예민하다, 불안하다,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정화가 물을 만나면 촛불이니까 꺼질 위험이 있잖아요. 그런 초조불안함 이게 있다니까 마음에. 그래서 심장, 정화는 심장이죠. 그래서 잘 놀래요. 심장이 약해서. 하면서. 그래서
정해일주는 뭐 심장 질환에 좀 주의를 해라. 그리고 마음의 그것도 초조불안한 그것도 좀 잘 다스려라. 응? 해수는 해라는 글자. 자, 이거는 이제 우리 당사주 그거에서 수성이죠, 수성. 목숨 숫자. 수성. 그래서 장수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해를 깐 사람들이 벽에 똥칠을 할 때까지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의외로 안 죽는다니까? 따라서 정해일주는 장수의 성인데다가 정화의 천을 귀인이기도 해서 해는 자 만약에 빼쩍 마르고 아니면 이제 병치레를 좀 하고 이럴 수 있죠. 아까 불이 꺼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더라도 뭐 안 죽고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더라도 장수한다. 또 천을 기인의 힘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만년에는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게 되더라. 자, 해서 천을 기인 정해일주 봤습니다. 자, 세상에 모든 정해일주분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시기를 우리 모두 자 박수로 응원합시다. 박수. 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